시도했던 분야도 아니고 또 워낙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굳이 이거 뭐 나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난번 설명이 좋았다 뭐 알기 쉽게 얘기해줘서 뭐 고맙다 이런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스프레스 엔트리 복습을 먼저 할까요? 지난 시간에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FSWP, FWTR, CEC 이렇게 그 연방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그 통합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에서 그 후보자를 세워서 그 이민을 영주권을 받도록 지원해주는 그 주정부 이민 PNP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PNP로 가려고 했는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잠깐 그래도 얘기는 하고 가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고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그 점수은행 같은 거 총 1200점 만점이고 거기에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태워서 계산되는 점수가 600점 기타 가산 점수라고 해서 PNP로 가는 경우도 이 600점을 바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9월 두 번째 차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그 발표가 났어요. 475점이 커트라인 됐어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매달 한 차례, 두 차례 없을 때는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유당 정부에서 지금 이민을 많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차례 정도, 평균적으로 두 차례 정도 그 인비테이션을 발송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둘째 차에 475점의 커트라인으로 해서 인비테이션이 발송됐다는 그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확인하는 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2를 치면 이렇게 떠요. 그 이 드로우를 하게 되면 이 캐나다 정부의 홈페이지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라운드 오브 인비테이션스라고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지금 9월 16일 날 163차 선발이 있었고 여기 보면 4,200명이 여기 있네요. 472점. 472점으로 4,200명이 선발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분포를 보면은 화면이 옆으로 나갔네. 잠깐만 이렇게 빼야 되겠네. 이렇게 놓고 할게요. 이 CRS 스코어가 지금 보면은 601점에서 1200점. 이거 말씀드렸었죠. 600점 이상 그 가산점 받는 경우, PNP 노민이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산점을 받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볼 거 없이 그냥 패스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거치지 않고 PNP를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어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게 331명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501점부터 600점 이렇게 쭉 있고요. 451점부터 500점 사이가 가장 많이 몰려 있네요. 아니구나. 여기 401점부터 450점이 가장 많이 몰려 있구나. 42,000명. 이거 더 밑에 있네요. 351점부터 400점.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게 왜 넣겠냐라고 지금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가망이 없는 게 아니죠. 일단 이렇게 넣어 놓고, 그 기술 이민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경우. 글쎄, 아무리 그래도 이게 5만 명, 7만 명, 8만 명, 토탈 지금 14만 4천 18명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지금 그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볼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C 프리비우스 라운드에서 보면은 9월 16일자 발표한 거 말고 이제 162회 9월 2일자 발표한 거를 보면은 여기도 4,200명 475점.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던 이제 어제 찍은 동영상에 발표 났던 이겁니다. 475점에 4,200명. 보통 1,000명, 2,000명 뽑았던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뽑네요. 그 전번에는 8월 20일 날 있었고 3,300명을 뽑았고 점수는 454점. 한 20점 정도 내려갔네요. 그 다음에 8월 19일, 잠깐만 20일 날 19일 날 하고 20일 날 하루 만에 했네요. 하루 만에 600명. 이런 경우는 점수도 보세요. 771점. 그 다음에 이제 8월 6일자 보면은 250명 뽑았고 415명. 조금 뽑았는데 이건 점수가 낮네요. 이거는 보면 기술 이민 쪽
다음에 보면 여기까지만 보죠. 8월에 또 있었네요. 8월에 몇 번을 한 거야? 하나, 둘, 그러네. 이게 아마 일반적인 드로우가 된 거고, 요게 특정 직종인 것 같아요. 점수가 낮은 걸로 봐서는 기술 이민, 카페터나 뭐, 전기, 뭐, 용접 이런 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445점. 보통 440점, 687점도 있고, 오케이. 478점. 450점 가지고도 사실 이제 불안하네요. 470점, 80점은 받아둬야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 받아야 안전권이라고 하면, 처음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나왔을 때 제도가 바뀌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유학원은 더더군다나 모르지만 임용공사도 모르고 이주공사도 모르고, 그래서 발표 나고 나서 멘붕 상태에서 학교 이런데 YMCA 이런 데서 설명회를 많이 했어요.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담당자들이 또 와서 설명해주고 이런 거 다 쫓아다니면서 거의 뭐 독학하다시피 연구했죠. 연구를 한 거죠.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는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문제 때문에 들고 팠죠. 그런데 결국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답이 안 나왔던 거고, 점수를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는 뭐 사이트 많더라고요. 뭐 그런데 한번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475점은 뭐냐? 이 475점이라는 게 뭐냐면, 시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점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뭐 누구는 400점, 누구는 700점, 누구는 380점. 자, 이거를 나래비로 쭉 세우고 나서, 쉬운 예로 간호사하고 목수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한 2,000명 뽑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 1등 점수부터 2,000등 점수까지 추리는 거예요. 물론 해당되는 관련된 사람이겠죠. 관련된 직종에 관련된 사람에. 그래서 2,000번까지 끊어진 점수가 475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인 거죠. 그 시점에 뽑는, 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나래비를 세운 점수 순서. 이게 이제 475점이 되는 거고. 600점 만점인데, 600점 만점에서 기온과 미온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총점은 600점 같고, 다만 그 기혼자는 개인의 기술 및 경영 능력을 460점 만점으로 잡고, 미혼자는 5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점수가 40점이 들어갑니다. 기혼자는. 배우자가 학력이나 언어 능력, 그 다음에 경력, 캐나다에서의 경력, 이런 사항들이 40점 만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미혼자는 이제 배우자가 없으니까 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항목들은 다 똑같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의 핵심 그 점수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기술 및 경력 460점, 기혼자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점 만점짜리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 신청자의 460점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똑같아요. 배우자 항목하고 항목은 같아요. 나이, 학력,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 이 네 가지 항목을 봅니다. 나이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영상 몇 개 안 되지만, 몇 개 안 되는 동영상 내내 말씀드렸던 나이. 기혼자 100점 만점이고 미혼자 110점 만점이에요. 나이를 보면 20세에서 29세까지가 100점 만점이에요. 자, 한참 힘 좋고 혈기왕성한 20대, 20에서 29세가 100점 만점이고, 30세까지가 95점, 20세 이하 19세도 95점이에요. 그 다음에 31세가 90점, 18세도 90점. 18세 미만은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하는 이제 부모 따라가는 거니까 거기까지 점수가 없고, 30세부터 한 살씩 먹을수록 5점씩이 까져요. 30세면 95점, 31세 90점, 32세 85점. 이런 식으로 쭉 가지고, 그래서 이제 44살, 44세가 되면 5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5세에 이르러서 드디어 빵점이 되는 겁니다. 승지원 아빠, 저는 몇 살에 왔어? 제가 몇 살에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빵점이니까. 자, 한국에서 수료할 때부터 빵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 항목이 뭐냐면 학력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고졸 이하, 초대졸, 학사, 박사, 석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주기는 하는데 이게 140점 만점이에요. 나이보다는 점수가 40점이 더 많죠. 140점 만점이고 학력은 해당 국가에서 이제 한국에서 그 학력 인증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 뭐 대부분 뭐 학력이 높으니까 여기서 이제 점수를 좀 먹고 들어가는데 이제 다음이 이제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영어인데 캐나다가 영어하고 불어를 같이 쓰니까 뭐 케벡 같은 데는 불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능력인데 CLB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등급별로 점수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의 경력. 캐나다에서의 경력이 생각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의 경력을 70점. 이렇게 하면 100점, 그죠? 아, 여기 안 적었구나. 잠깐만. 10점. 이렇게 해서 합치면 460점이 되고, 이것이 이제 500점이 되죠. 여기에 이제 배우자 점수,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 점수 40점 합치면 이제 500점 같아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스킬드 익스피리언스 팩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100점짜리 붙는 이게 이제 경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 점수 받기 어려워요. 그냥 무작정 우리처럼 무작정 이렇게 캐나다 이민 오겠다라고 이렇게 던지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점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점수를 가지고 460점인데 이거 빵점, 뭐 학력 140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점 준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 반토막 친다고 치고 80점 그 다음에 경력 일단 있다고 치자고요.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는 공장에 젊은 친구인데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번에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이 경력 70점 채우기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그 친구 경우를 들어서 70점이라고 치죠. 그럼 이래면 100점, 빵점이니까 250점이에요. 250점. 배우자 점수 만점 받는다고 치고 40점. 290점. 9월 둘째 주 475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475점을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이건 뭐 세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PMP로 가느냐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무조건 CRS 점수가 1200점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PMP가 됐던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됐던 뭐가 됐던 1200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1200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600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600점이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그 CRS 스코어를 채우는 그 방법, 나이, 경력, 학력 이런 것들, 배우자 점수 뭐 이런 것들 합친 이게 600점. 그 다음에 이 600점은 이제 그 가산점이라 그래서 PMP 주정부 노미니를 받거나 이런 경우 600점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바득바득 점수 10점, 200점, 50점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400, 자, 이번에 475점인데 바득바득 모아가지고 475점을 넘겨서 영주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한 방에 600점 만들어서 갈 것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같이 이제 무대뽀 나이 많고 뭐 이게 영어 못하고 이런 이제 무대뽀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PMP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600점을 만들어서 475점을 넘어서는 이 방법을 가는 거죠. 그래서 PMP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PMP를 선택을 하고 계신 거죠. 어느 유튜버가 이제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뭐 캐나다에서 나이 먹고 오신 분들, 뭐 컬리지 같은데 다닐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동영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정답은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거고, 또 자기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는 거고, 될 수 있는 거 찾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지만, 제 경우 같은 경우 학력, 뭐 나이, 뭐 언어 능력 이런 거 다 따지고 감안하면,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컬리지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취직이에요. 나이 40 넘은 사람을, 캐나다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을 캐나다 기업에서 무엇을 믿고 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뽑아줄까요? 뭔가 내밀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내밀어야 될 게 바로 나는 이런 컬리지에서 이런 기술을 배웠다 라고 들이미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컬리지 정도를 나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영어는 어느 정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 예전에 CEC 제도가 그런 취지에서 영어 점수도 없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결론, 오늘 지금 잠깐 짬이 나서 그 번개로 그 딸내미 방에서 지금 잠깐 하는 건데 밥하러 가야 돼요. 정리를 할게요. 무조건 점수를 1200점을 만들어야 한다. 1200점에 600점은 나이, 학력, 뭐 경력, 뭐 배우자 점수 이런 것들 다 합친 점수가 600점이고, 나머지 600점은 가산점이라고 해서 PMP 노미니 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점수다. 그래서 이 600점을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돈 있으면 뭐 투자이민이나 사업이민으로 가도 되지만,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PMP로 들어갈게요. 제가 밟았던 OIM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